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출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의 베스트 30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크게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중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 상위로 오늘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BHI와 우진엔텍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SK하이닉스의 외인이 주목하면서 삼성전자와 다시 한번 엇갈렸죠. 그리고 기관은 최근 7거래일 연속해서 한국전력을 매집하고 있고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의 기관과 외인 오늘 양매수가 나란히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의 향방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정해 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방산 종목 한국항공우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뭐 원래 뭐 해리스가 좀 될 가능성도 높다 하면서 뭐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주장해왔던 바가 있죠. 불경기가 이제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 쪽, 보수 쪽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주국방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오던 그런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을 빗대서 뭐 머니머신이다. 뭐 국방비를 좀 더 거둘 생각도 좀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방산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개별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또 있었고요. 이러면서 러우 전쟁이 정말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또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트럼프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뭐 개별적인 이슈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요. 1조 7천억 규모의 중동 수리온 수출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다른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수주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과거에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그에 비해서 뭐 2022년, 3년, 4년까지 한 차례 올라간 이후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제 매물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6만 원 가격대 돌파 이후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매출 외형 확장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마진율 상승, 영업이익률이 9%대 그리고 순이익률이 7%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이 매물대 돌파가 나왔을 때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방산 대장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추세가 나오지 못한 한국항공우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이 3거래일 연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앞으로 다른 방산주들과의 이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단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29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 반면에 일단 SK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제 모습을 일단 보여왔고, 물론 이제 이번 컨센 자체가 영업이익이 한 6.3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이제 시스템 LSI 쪽에 1.4조 적자가 나오면서 4.4조 초반대가 나왔지만은 일단 하이닉스는 이제 5조냐 6조냐 차이가 좀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HBM 쪽의 수익성이 얼마만큼 그게 퍼포먼스가 좋았느냐. 단순히 5조가 아니라 5조인데 HBM 쪽의 마진이 엄청나게 나왔다. 역시 HBM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금요일 날 아마존닷컴에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ASML의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AI 쪽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SMC도 그와 관련해서 수년 동안 AI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물론 SK 하이닉스도 이제 AI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HBM 공급광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업체들의 그 클라우드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에도 명확하게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주가가 상방에 열 수 있는지 부분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19만 원, 20만 원대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 4분기는 일단 레거시 쪽은 지금 당장은 안 좋습니다. 항상 요즘에 계속 반도체 애널들이 뭐 텔레그램이나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게 디램이나 낸드 쪽 가격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런 하향세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4분기도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상쇄하고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게 HBM에 대한 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는 블랙의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됐기 때문에 4분기는 아무리 그런 낸드 쪽이나 디램 부분이 하향하더라도 12단 반도체가 이제 블랙의 가속기 얼마만큼 이 마진이 크게 나오게 되면서 4분기는 삼성전자 미안해 나만 혼자 갈게라는 표현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16단 아마 내년 1분기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 이제 기술 격차 차이는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는 정말 HBM3E를 버리고 이제 HBM4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그런 수급적인 면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24일 날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마존닷컴까지 실적까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흐름은 정말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 첫 번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외인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24일이 좀 빅데이네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역시 HBM이다 확인해야 하고요. 장 마감 후 아마존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서프라이즈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방산이 이전처럼 이벤트성으로 움직이지 않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산이 긴 호흡으로 갈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의 호흡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SK 하이닉스 사실 아까 삼성전자 미안해 나 혼자 갈게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기서 안 좋아지면은 TC 본더 장비 2호나 3호나 해서라도 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카드가 있다는 점이 좀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독주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항공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한번 이제 항공주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저가 항공사를 준비해 왔어요. 그때도 이제 언급드릴 때 좀 저가 항공사 쪽에서 좀 탄력성이 더 높거나 좀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일단 티웨이 항공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볼 때 꼭 미국 산업 생태계나 이제 원자재 흐름에 따른 반응을
좀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항공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23일 대비해서 한 10월 18일까지 거의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이 대표적인 이제 또 주력 항공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꿈틀되기 시작한다. 뭐 꿈틀도 아니죠. 거의 20% 40% 움직인 거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저비용 항공사. 미국에서 이제 LCC 저비용 항공사들 뭐 제트블루나 프론티어 항공 같은 경우에도 40%, 66% 정도 주가 이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주도로 이제 올라갈 만한 업종들을 찾을 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업종들이 부각받고 있는지도 꼭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네. 최근에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미디어 관련주 저는 뭐 쇼박스도 또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제 티웨이 항공도 미국의 항공주가 움직이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엔데믹 이후에 이전에도 한번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그땐 코로나라 못 갔고 맞아요. 이제 엔데믹이 됐을 땐 불경기라 못 갔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불경기가 거의 뭐 극에 달해가는 상황이잖아요. 호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려해보면 엔데믹 이후에 정말 여행 수요가 제대로 늘어나는 건 이번 시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들이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유가 하락이 결국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또 경쟁도 치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비용 항공사들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러면은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또 원하는 데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날씨 추워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나라 그리고 근처 동남아나 가까운 데로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나올 수 있겠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국 수요가 이기지 않을까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일반적으로 고점은 일정하고 저점을 높이는 차트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보통 이런 차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보통 저점을 높이면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는데 고점을 낮추면 이제 하방 추세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은데 얼마 전에 거래량을 막대하게 터뜨리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월봉상 차트거든요. 제가 이 윗꼬리 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번 윗꼬리 단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다음 상승을 미리 이제 전초전으로서 보여준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라든지 그리고 앞에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이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다시 높아진 거는 조금 안 좋은 이슈지만 결국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상승 랠리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오늘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으로 티웨이 항공 만나봤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선 티웨이 항공은 오늘 이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진 과장님의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같은 이제 항공주인데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이벤트가 있습니다. 10월 말 이제 기업 결합 관련된 승인 아시아나항공이랑 이제 미국 쪽 승인이 10월 말에 있습니다. 네. 이벤트가 있는 만큼 최근에 기관 외국인 특히 연기금 쪽에 관련 수급들이 굉장히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때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에 그게 3분기 때 1,815만 명 역대 최대가 이제 여객 수요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유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위로세도 내기 때문에 항공주의 비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유류세는 이만큼 가팔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부담도 굉장히 큰 편이고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둔화세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는 지금 68달러대로 이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그 90달러 때보다는 굉장히 완화적인 이제 스탠스로 이제 내려왔고 물론 이제 환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강달러 위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이슈가 좀 될 수는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도 올해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안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내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300원 이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유가와 환율이 매크로 우호적인 환경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항공사들 이제 운임 가격도 올라오게 되면서 수요도 폭발하게 되었을 때 장기 운항 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여기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 대한항공의 PBR이 0.8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참 모멘텀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환율 하나면 어느 정도 복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물 운임 지수도 조금씩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은 이것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항공주들도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전 내년이라면은 좀 그런 매크로 환경만 충분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이제 항공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 이 외인도 기관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매집을 하면서 오늘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달 말에 이 기업 결합 승인 이벤트가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다 2라운드에서 항공주를 들고 와주셨고 환율의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대한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각이 다 맞춰져 가는 지금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그 퍼즐이 곧 맞춰져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퍼즐이 맞춰져 간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이창대 대표님, 티웨이 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호경기에는 못 갔던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됩니다. 네, 여행 수요 폭발 혹은 여행을 못 가더라도 수익률이라도 좀 따뜻해졌으면 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원전주 하면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테마주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대장주라고 했을 때는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그렇고요. 뭐 구글은 이번에 카이로스 파워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구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뭐 M7이라고 불렀던 기업들,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시총상위 기업들이 SMR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도미니언 에너지랑 SMR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SMR 공급 계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결국 전력 부족 사태라든지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우리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 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력 인프라 이슈로. 결국 이제 그런 전력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게 원전이라고 앞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AI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잖아요. AI 고점이다 저점이다를 떠나서 어차피 올 미래란 말이죠. 그걸 대비하려면 전력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미국 빅테크들의 SMR 전력 공급 계약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SMR 수주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2030년에서 32년 정도를 전력 생산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도미니언 에너지,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공동 개발해서 원자로 제조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엑스에너지 관련된 수혜를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제 TV 방송 나온 지가 거의 한 8, 9년째 돼 가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2019년부터 굉장히 강조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주였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조선주를 강조드릴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조선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실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조선업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 보통 이제 경기 민감이나 중후장대 산업들이 정말 힘들 때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조선업이 저는 10년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19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2030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굳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국한하지 않더라도 원전이 지금 시점부터 10년은 갈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선 다음을 내다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더불어서 원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전이 앞으로 10년은 미래 먹거리다. 그리고 원전에서는 근본적 대장주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저도 일단 오늘 이제 이사의 이제 결과가 나왔죠. 지금 원래 1대 0.03일이었는데 여기서 1.04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1주를 포기하는 대신 그러면 88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4.3주를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이 이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통해 가지고 11월 12일 날 이제 주주 확정 기준일이 되고 이제 임시 주총이 12월 12일.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은 이후에 그러면 대략 한 2월 내년 2월이 되어야 2월 21일 날 이제 신주 상장이 됩니다. 물론 네.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합병 반대 의사 통지도 좀 해야 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치가 올라가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바켓을 떼내야 됩니다. 왜 떼내야 되냐? 두산 바켓이 지금 차입금이 7,500억입니다. 대략 7,200에서 7,500억인데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된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두산 바켓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의 1조 이상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지금 물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체코 두코바니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이면 최종 결정이 납니다. 거기다가 템멀린 쪽에 대한 추가 수주 모멘텀, 퐁티누프 그리고 오늘 연말에 이제 12차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SMR 4기를 이제 건설 계획을 잡은 만큼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빨리 기자재를 더 공급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좀 상황이 온 만큼 다행히 이거는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도 빠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는 이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겠죠. 예전에 바라카 원전 때 20조 수주를 받았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그 APR 1,400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2조를 줬습니다. 그럼 대략 10%죠. 그러면은 이번에 25조짜리 수주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럼 웨스팅하우스를 얼마나 받겠냐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정부에서는 야 지금 시간도 지났고 그때는 2009년이고 지금 2024년인데 지금 너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도 떨어진 상태고 10%는 굉장히 오버다. 훨씬 더 낮은 걸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협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퐁티누프나 이제 루마니아나 여러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아까 저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원주는 내년에 본격적인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향후의 미래에 대한 밸류를 미리 땡기는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대형 원전, 아까 있던 소형 이제 모듈 원전까지 SMR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이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하고 또 통한 종목이기도 하고 네. 네, 미래 10년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년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이화진 과장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원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길게 방망이를 길게 잡고 휘두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 한마디에서도 조금 텔레파시가 통하는 느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30의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